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 개수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일간 개라고 하는 글자였는데 어저께 임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는 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개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마지막 천간이 되면서 이 또한 수가 되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음수가 될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지만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임은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와 같은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방대하고 크고 넓고 깊고 높고 무겁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가볍고 아담하고, 그 다음 깊다의 반대는 얕은 것이 되고, 넓다의 상대적인 것은 좁은 것이 되겠죠. 높다의 상대적인 것은 낮은 것이 되고, 근데 산은 높을 수가 있지만 물은 높을 수가 없죠. 물은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의 높이를 할 때 해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해발. 왜냐하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산이 얼마만큼 높으냐, 그 다음에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얼마나 깊으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바로 해수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깊다라고 하는 단위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양수는 깊은 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개수는 얕은 물이 되겠죠. 얕은 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수는 작은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큰 물.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제가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우로수와 같다. 하늘에서 내린 작은 이슬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것, 가랑비 같은 것, 내지는 옹달샘과 같은 것이죠. 산사에 가게 되면, 산사의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옹달샘에서 시원한 아주 맑고 깨끗한 청량감이 아주 일품인 그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죠. 딱 먹고 나면 정신이 빨개지는 그러한 물을 갖다가 옹달샘, 우로수, 개수로 이렇게 표현하죠. 개수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청징함. 청자는 맑을 청자가 되겠고요. 징자도 맑을 징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의 핵심 어디에 있다? 맑음에 있다. 털끝만치도 약간 탁기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개수인 것이죠. 개수.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금으로서 금생수에서 개수라고 하는 작은 물은 계속 흘러야지만, 작은 물은 금방 상하거나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수로서 사시사철 추나추동 금생수 인성인 금으로서 생수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면에 무토라든가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키거나 아니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를 만들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무토가 됐던 편관인 기토가 됐던 토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야지만 좋다. 그래서 탁한 물을 갖다가 먹으려면 못 먹습니다. 그죠? 물을 먹으려고 떴는데 안에 진흙이 있고 물이 뿌여 있으면 그거 먹으면 다시 풍토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죠. 한데 이걸 갖다가 정수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걸르면 그건 먹을 수 있죠. 우리 집집마다 웬만하면 정수기 하나씩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저희 편의점에서 물을 샀는데 물이 탁해 있다? 탁한 물이다? 그럼 먹을 수가 없는 물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의 생명,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개수는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무토를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는 임수처럼 무토를 쓰거나 기토를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무토 기토가 잠난해져 있다,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반드시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제거해 준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개수가 토가 많은데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수기 필터로서 물을 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물을 걸러줄 수 있는 풀들이 뭐 불의 옥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불의 옥장 내지는 우리가 먹는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미나리缸 같은 데 가면은 물이 탁할 것 같은데 의외로 미나리缸 같은 데 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맑죠. 그래서 이 간목을 이렇게 불의 옥잠이라든가 미나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정수기 필터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간목으로서 개수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도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죠. 임수, 개수, 오행으로 수의 뭐예요?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의 특징,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토를 보게 되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해월은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에 조후가 되지 않으면 개수 자체가 얼어서 용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개수는 무토를 쓰지 않고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임간지가 돼서 수가 왕하죠. 수가 왕하면 그냥 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온이 하강해서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30도, 영하 30도에서 40도 이후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해월은 수가 왕한 반면에 토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뭐가 있죠? 화토는 동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월의 화토는 절지가 되죠. 절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병화 자체가 이렇게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병화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뿌리.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목을 본다거나 병화가 아니면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사화, 오화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인목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병화가 통근하는 것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화, 오화가 뿌리를 두는 데는 좋지만은,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병호, 화만 있었다라고 하면 수하고 화하고 수화상전이라고 해요. 수화 상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극단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군비증제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화만 있는 것보다는 목이 한 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해주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가 다시 많아진다 하더라도 수화상전, 수하고 화하고 싸우는 일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이렇게 조우하는 용신을 쓸 때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이 있어줘야 된다. 개수 입장에서는 을목보다는 상관인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화를 생해 줬죠. 그래서 간목이 있으신 전에는 오화라든가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뭐 지지에 사화라든가 오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뿔이 있는 간목은 있어줘야 되는데, 월령 자체에서 해준 간목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반드시 뿌리가 있죠. 화만 살아나게 되면 나무도 얼지 않고 물도 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용신일 때 천간으로 신금 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 좋지 못하냐면, 이 신금은 병화를 갖다가 뭘 할다? 서로 병신 합수해서 탐합하려고 하죠. 용신을 기반시켜 버리기 때문에, 기반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병화가 용도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요. 또 개수 보는 것, 임수 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있는 경우에는 임계를 본다 하더라도 임수개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목이 없는 천간으로 목이 없는 상태에서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재아몰이 병화를 하더라도 개수 임수가 병화를 극해서 꺼져버리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개수는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쓰는데 이 병화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관인 간목으로서 보좌해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관 생재하는 얘는 상관이고 재성이니까 상관 생재하는 국세가 돼야 된다. 어저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하고 병화를 썼기 때문에 어저께 임수 해월은 어떤 국세 제자 약사라는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생해주는 제자 약사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수이기 때문에 제자 약살이 아니라 상관 생재하는 국세가 되어야지만 사주의 배합 즉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일간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원령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음대 양이 되는데 음대양. 자, 수가 수를 받죠. 그래서 이걸 갖다 비견이냐 겁재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겁재냐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영이기 때문에 어저께 비견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음수인 개수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겁재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겁재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은 없습니다. 양인격 내지는 걸록격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겁재격 같은 격은 십정격 중에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걸록격 과 같다라고 하면 일단 신왕사주가 된다.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지만 개수는 무토로서 제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음수인 개수가 해월이 되어서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를 취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면 임수를 제하는 정도로서 무토를 쓰는 것입니다. 이때는 격이 좀 변해서 무토를 쓰게 되죠. 만약에 이때 무토가 아니라 기토였다라고 하면 기토는 임수를 제할 공력이 없고 단지 물을 갖다가 흐리게 만드는 개수는 뭘 좋아한다? 핵심은 청징함에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수동력 물이 많으면 얘는 흙탕물을 만들 뿐이지 또 수를 제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토는 있어도 공력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해월의 개수가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무토는 쓸 수 있지만 기토는 용도가 없고요.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토도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일지미를 보고 있죠. 그래서 개미 일주가 되는 것이고 연지에 다시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바닥에 진흙이 깔려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간의 개수는 아직은 밑에 그 진흙이 깔려 있지만 개수 자체는 맑은 상태인데 바닥에 있는 진흙을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가 슬쩍 건드리면 그건 바로 흙탕물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겠죠. 문제는 월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없을 때는 물은 맑은데 진흙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흙탕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그리고 육친으로 봤을 때는 기토는 7살이기 때문에 개수를 극하려고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고요.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렇게 살인 상생하는 사주 국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 상생.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완전히 개수가 탁해져서 못 쓴다 정도는 아니고 신금 인성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완전히 간목이 있어서 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걸러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심각한 오염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진흙탕인데 땅속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면 땅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부분은 물이 맑게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겠고 이 기토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 더 하나가 있죠. 뭐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해월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다. 특히 병화가 없기 때문에 조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 얼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은 얼어도 얼면 용도가 없죠. 토도 얼면 용도가 없고요. 금도 얼면 술을 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화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죠. 임자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수인 개수가 해열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기토를 쓰지 않지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더하여 자수까지 봤으면 이 임수는 물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우물을 갖다가 탁하게 만져. 우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 바다는 대해수와 같죠. 우물물을 바닷물이 덮쳐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다가 넘치는 것을 방파제가 있어서 막아줘야 되는데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막을 수 없죠. 오히려 기토는 금을 생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 그 수는 다시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다시 탁하게 만든다.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거는 무토 기토도 하지만 임수도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가 한 점도 없죠.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운은 어디로 가냐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갑인시 됐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것은 뭐냐면 인중병화로서 암장되어 있지만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목으로서 토를 제거시킬 수 있다. 상관 제살할 수 있다.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었던 토를 제거해서 개수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하여 인중에 작지만 화가 있어서 병화가 암장되어 있어서 조우도 할 수 있다. 역시나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묘 같은 경우는 묘미 한목해죠. 이거는 묘미 한목뿐만 아니라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목이 왕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왕한 것. 그래서 개수가 해월이지만은 목이 왕해서 개수 자체가 약해져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국세가 돼야 되고, 역시나 묘 안에는 인 안에는 인중병화가 있지만은 묘 안에는 화가 없습니다. 조우가 전혀 되지 않죠. 금이 수를 생하려고 하더라도 얼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화운을 만나서 조우가 되어야지만 금이 수를 생할 수 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월의 수가 왕해야 되는데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고 을목 투출하게 되면 이건 수는 약해져 있고 오히려 목이 더 왕한 것으로 이렇게 봐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용신이지만 운은 해동하는 화운을 만나야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받지만은 화가 지지로 뿌리가 한 점도 없어서 조우가 되지 않죠. 또 진토를 받기 때문에 이 기토는 더 왕해지게 되겠죠. 신금이 아무리 개수를 생해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개수가 어느 정도는 탁해지는 것을 모면할 수가 없겠고요. 정사시 이 정도 되면 조우는 가능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 화가 왕해지면 조우할 수 있지만 화가 왕해지면 다시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일간이 개수니까 개수가 정계충을 해서 일간 개수가 정화를 극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간 개수는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기미시는 무토기토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해월의 개수라 하더라도 이건 무토는 개수를 보게 되면 매몰시키게 되고요. 기토는 개수를 보면 심각하게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초년의 금수가 왕할 때는 저 경신시, 신유시가 그닥 좋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중년 이후로 왔을 때는 이 경신금은 일간 개수한테는 오히려 필요한 그런 인성이 될 수 있다. 신유시도 마찬가지고요. 임수는 천간에 임수 투출됐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으면 이거 크게 임수가 투출돼 있어서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신 신유시는 나쁠 것 같지만은 초년보다는 중년 이후에는 저 경신 신유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초년에는 고생을 하지만은 중년 이후로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대기만상형이다. 그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가 경신신유씨를 만나면 대기만상형이다. 어렸을 때 너무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꾸지람 할 필요 없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 이제 인성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기적이지만 공부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갑인시도 좋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신신유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